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남의 농특산물이 대륙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호남 지역 총선에서 참패한 뒤 오늘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민심 달래기에 나섭니다. 오는 7월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면 목포 신항의 선체가 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모 공간 확보와 함께 수출항 기능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 문화 공간이나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한 도심 속 마을 기업이 광주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의 농특산물이 중국 대륙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남도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연이어서 중국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는 상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남도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한과 상품으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 것입니다. 쇼핑몰을 통해 6만여 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알리바바 그룹은 우선 200만 달러 어치를 독점 유통 판매하겠다며 담양 한과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 8년 동안 중국인의 기호에 맞춘 상품을 개발해온 것이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육아 같은 건 뭐 끈적거린다고 안 좋아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을 거기 중국 사람 기호에 맞춰서 자꾸 하다 보니까 영양 바라는 이제 새 제품이 탄생이 된 거죠. 이처럼 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속속 중국 대륙의 식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석 녹차와 장흥 표고버섯 과자, 고흥 유자와 완도 김 등 100여 가지의 품목이 중국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中国的食品现在不是太安全的中国消费者想吃到韩国的有机食品和加工产品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60%가 전남에서 생산된 정도로 남도는 친환경 농업의 1번지가 됐습니다. 우수한 농수산 식재료가 고부가가치 특산품으로 재탄생되면서 중국 수출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투자 협약을 체결한 중국 구룡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유치를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대표단은 지난주 중국 양저우시에 있는 구룡자동차 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해 한국법인 조기 설립과 전기차 생산 시스템 구축 등 투자 협약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구룡자동차 경영진을 광주로 초청해 우리 지역 연구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최악의 황사가 지나갔는데요. 현재도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는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낮 동안에 방모와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영광 8도, 한평 8.9도, 나주 8.9도로 아침 공기 비교적 포근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곡성 26도, 구례도 26도, 고흥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7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거치 장소로 목포 신항이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고 목포항에서도 화물 조정이 이뤄지는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진도 동거차도 앞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입니다. 현재 선체의 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뱃머리를 들어 올려 인양용 철강제를 시설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인양 후 목포항에 거치됩니다. 6,1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선체 무게를 감안하면 목포항 부두 가운데 신항이 유력합니다. 세월호 2년 추모식에 참석한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신항이 가보니까 자동차 수출하는 거하고 철판 들었다 놨다 하는 데가 거기가 좋더라고요. 거기가 중량물도 잘 견디는 데라서 저희 아버님 말씀대로 그쪽을 아주 좀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 신항은 길이 240m짜리 자동차 부두와 석탄 부두, 신항만 부두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세 부두는 모두 수심이 11m 이상으로 깊고 철제 등 중량 화물 적재가 가능해 세월호를 임시 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유가족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 장기화에 따른 항만 기능 차질에 대비해 선체 인양 이후 활용 방안과 추모 공간 마련 등 정부 차원의 계획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지도부가 20대 총선 호남 지역 참패 뒤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등은 오늘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당 소속인 윤장현 광주시당 등 4개 구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총선 직전 삼성 전장사업 광주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민주 지도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4.13 총선을 전후해 광주시 의회도 양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오는 7월 하반기 의장 선거에 혼전이 예상됩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광주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당 8석으로 양분돼 의장직을 확보하기 위한 두 당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선 의원 상당수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의장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리당략 외에도 의원 개인 간 친소관계에 따라 혼전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 기업, 자원이라고 하면 주로 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형태를 생각하실 텐데요. 도시에서의 생활문화 콘텐츠처럼 보이지 않는 자원을 활용한 마을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아파트 이웃끼리 모여 무료로 영화를 관람합니다. 주민들로 이뤄진 마을 기업이 비어있는 아파트 관리동 지하를 문화공간으로 만든 건데요.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도 제공하고 공연장으로 대여해서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버려져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런 곳에다 이렇게 좀 문화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참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금호동의 한 카페에 마을의 주부들이 모여서 비누와 커피를 만듭니다. 주민들의 보다 의미 있는 여가 생활을 위해 만든 마을 사랑방입니다. 평소엔 커피를 파는 카페로 운영하고 수익금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줍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좀 밖으로 불러내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대처 활동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살려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에 설립된 마을 기업은 모두 50여 개. 사업 아이템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결과는 당연히 공동체가 복원될 수밖에 없는, 단지 그 전제하에는 내부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삭막한 아파트 숲에 공동체의 활기를 불어넣는 마을 기업. 이웃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더 좋은 마을을 가꿀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부동산 대출 심사 강화 지침이 다음 달부터 지방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광주와 전남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는 지방에서도 부동산 대출의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신규 대출은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황전남 부동산업계는 가구당 대출 금액이 수도권보다 적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구매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선보인 브런치 콘서트가 90%를 넘는 객석 점유율을 보인 데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달 공연은 좌석이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와 다음 주 시작될 미술 비평가 이태호와 철학자 강신주 등의 시민 아카데미도 수강 신청자가 당초 예상 인원을 넘어서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 문화원에서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문화전당 어린이사업부 이수경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화전당이 개관하고 나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아무래도 어린이 문화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린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 어린이들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개관 이후에 16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어린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공연, 축제, 그리고 도서관, 교육, 그리고 이제 교류 4개 영역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체험과 그리고 그 생활과 이런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테마형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형 체험 공간으로서 어린이 오감과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실로서 교육으로서 어린이 창작교실에서는 도서관과 함께 어린이의 창의성과 그리고 예술적 창작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정규형 프로그램과 수시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과 그 어머니들께 입소문이 나서요, 그 조기 접수 매진이 되는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봄 시즌 정기 프로그램으로 리틀 시어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교류 관련 콘텐츠로는 정기적으로 이제 지역과 전국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개관에 얘들아 박물관 가자라는 그러한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2만 5천 명 정도 9일간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재미있는 축제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그리고 야외무대 일대에서 가족과 지역문화예술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2016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펀2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우펀은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 놀이 행사였다면요, 이번 하우펀2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 활동단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문화축제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우펀2 같은 경우에 크게 5가지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축하 공연, 네. 그리고 체험, 놀이 체험, 전시 체험, 그리고 나눔, 그리고 이제 1박 2일 캠프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체험과 놀이 체험과 전시로서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박 2일 가족 캠프로서는 체험관에서 직접 1박 2일 동안 잠도 자고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은 살아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런 예술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또 아이들을 위한 공연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내 코를 찾아주세요. 예,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어린이 문화원 내에 있는 어린이 극장에서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그 산문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니콜라이 고고의 코를 원작으로 한 그런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그 공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예절이라는 것을 그 교육적으로 담아낸 것인데요. 그 배우들과 함께 직접 가면을 쓰고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서 공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5월 5일 개막 행사에서는 그 고흥 도화지역 아동센터 그 다문화 합창단과 광주 초등학교, 어린이 난타, 광주 신창초등학교, 꿈소리 하참단 등 지역의 그런 학교의 어린이들도 직접 참여하고요. 또 지역 공연팀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야외 광장에서는 게릴라성으로 해서 셔플 코미디 쇼와 그리고 삼바 파고지 등이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밖에도 올해 어린이 문화원에서 선보여지는 주목할 만한 공연과 전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5월 중순 정도에 그 가족 뮤지컬이 바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 관련 페스티벌, 그리고 박람회, 그리고 이제 기획 초청정 등이 그 운영 그 행사성으로 해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3개월마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방문하였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족과 영유아들이 왔을 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네, 올 6월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서 저희 어린이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5월이 기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국내 문학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전시할 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요람이 된 대구가 최적지라며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비애와 저항 의지를 담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시인 이상화. 일제강점기 힘겨웠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은 운수 좋은 날의 소설가 현진건. 모두 대구 출신의 한국 대표 문인입니다. 광복 후 최초의 동인지 죽순 또한 대구에서 처음 발간됐고 6.25 전쟁 당시에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 전국 문인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됐습니다. 대구와 인연 맺지 않은 문화예술가들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구라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친정과 같은 그런 아주 푸근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44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해 국내 문학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전시할 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 최적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대구 방문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유치를 건의했는데 문화, 정치,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5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구유치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치위원회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포럼 등을 통해 대구 유치의 당위성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역 전체의 균형 면에서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고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중심 중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지는 올 상반기 안에 선정될 예정인데 대구를 비롯해 서울, 은평구, 강릉, 춘천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광주 지역 일부 대학들이 조기 졸업 요건을 갖추고 일부 교과 후반 수강한 학생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받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4년제 대학들이 6학기나 7학기에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조기 졸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기 졸업을 포기하고 취업에 필요한 한두 과목만 수강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 과목이나 학점수에 상관없이 전액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호남대와 광주여대 등 일부 대학은 학점 등록금제와 졸업 유예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에 대한 피해 보상 작업이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들의 병원비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다른 승객들의 물품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관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기관자 정모 씨에 대해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내부 징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수추력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건물에서 사기 혐의 용의자 58살 김모 씨가 경찰의 추격에 피해 달아나다 3층에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4년 지인들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광주에 볼거리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봄철 많이 발생하는 볼거리.
침이나 콧물 등 분비물을 통해 퍼지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230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볼거리는요, 귀 밑 부분이 붓고 일주일 정도 통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3살에서 7살 아이와 청소년들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볼거리는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 닷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볼거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그리고 끓인 물 마시기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볼거리는 예방접종이 중요한데요.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어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나 그리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를 상대로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롯데와의 3차전에서 선발 지크 스프루일이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솎아내며 잘 던지고 이범호와 신종길의 홈런, 노수광이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롯데를 11대4로 이겼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대전에서 한화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주말에는 광주에서 두산과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는 전반 45분 수원 염기훈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8분 정조국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광주FC는 다음 달 1일 성남 탄천 경기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가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징계 기간이 끝난 박태환 선수가 18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오늘 자유형 1500m를 시작으로 100m와 200m, 400m에 모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 출전 자격이 없지만 이번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낸다면 구제하자는 여론이 일지도 주목됩니다.